예,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8일 장 마감이에요.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2.78% 정도 올랐고요. 코스피는 그거에 좀 못 미쳤죠. 어, 1.87%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런데 마냥 뭐 또 좋지만은 않은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이 매수했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 그래서 코스닥이 상승폭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반대 매매 회피 물량도 있을 거고,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올라올 때 매도하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리고 오늘 뭐 상승 종목을 보는 게 얼마나 의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가서 뭐 이거 혹시 사신 분들 있으면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나 그다음에 뭐 나노엔텍 괜찮았고 보면 여기 수젠텍이나 엑세스 바이오라던가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그거죠. 제넨바이오도 그렇고 진단 키트 관련된 애들이 조금 올라줘서 상승률 상위에 있어서 좀 좋았고요. 뭐 원격 치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동네 의원 기사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메인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주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 예. 뭐 그렇고 이걸 볼까요? 선물 유가 선물이 고가에서 뭐냐 그 전고점에서 저항대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하고 한 3일 전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좀 약간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는 뭐 이거 단타를 치려고 들어간 건 아니라서 예. 명절 끝난 이후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명절이라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장이 열리나요? 그것 때문에 조금 뭐랄까 주춤한 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낙폭 과대였던 애들은 사실은 그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기 본전가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못 판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냥 가즈아 존버를 외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심정적으로 수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저도 올라서 반등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이 전까지 하락장과 오늘의 반등장에서 뭐 다양한 선택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물론 제가 답을 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제 생각을 말을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거두절미하고 딱 하나죠. 찐 반등이냐, 기술적 반등이냐. 뭐 찐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동안 개미 털기였다. 차트를 볼까요? 자, 이거 그동안 이거 다 개미 털기였어. 찐 반등 가자. 막 가자, 다시 가자, 막 이렇게 뭐 이거 다 돌파하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월봉을 볼까요? 요 나스닥 코스닥을이나 코스피를 보면은 오히려 더 희망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우 차트를 보고 갈게요. 우리는 물론 국장 참여자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다우가 좀 잘 버티고 있으니까 미국장이 이렇게 잘 버티는데 우리가 이렇게 빠질 거야? 여기까지 올라온 이 돈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우린 여기서 좀 버텨서 횡보를 하면서 절치부심 다음을 노려보자. 악재도 분명히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도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가지 않니 경기는 좋아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횡보장을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인데 추세는 무너졌다. 오늘은 낙폭과대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건 뭐 또 중장기 하시는 분들의 그런 생각을 주로 하실 거고 짧게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은 뭘 해도 상관없어. 상승 종목은 나오는 거고 나는 생 종목만 하니까 나는 단기 참여자로서 그게 되게 유리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볼 종목이 딱딱 몇 개 안 나오니까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딱 손절 잡고, 그리고 딱 먹을 폭 딱 잡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자산 시장이 어떻죠? 자산 시장을 보게 되면, 글쎄요, 일단 다우존스는 이렇고요. 나스닥은 나스닥도 비슷하죠, 다우랑. 자, 근데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의 월봉이에요.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면, 자, 지금 자산 시장이 보통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제 큰 자산 시장이 주식,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주식, 그다음에 어떻게든 살고 있으니까 부동산, 그리고 코인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그러면 비트코인을 먼저 보자면 조정이 먼저 왔죠. 조정이 먼저 와서 월봉상 흑산병을 내놓고 밑에서 지금 요 빨간색인데 요거 외국은 반대로 보니까요. 요거 음봉입니다. 음봉이 세 개가 연달아 나오고 일정 지지선을 지키고는 있어요. 며칠째 한 일주일 정도를 저점을 지키면서 간을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렇지만 월봉상 여기서 뭐 반등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반등을 줄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추세선만 보자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양당 간의 결정을 하러 갈 수도 있고요. 이걸 맞고 돌파한 다음에 돌파 지지 안착해서 다시 위로 돌릴 수도 있겠고요. 이걸 맞고 버티질 못하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그래서 월봉상도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주식시장은 뭐 잠깐 제껴두고요.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부동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뉴스들을 많이 보세요? 저는 뭐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혹은 거래가 말랐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집이 만약에 있다 없다 뭐 이걸 떠나서 지금 너 같으면 집을 살래? 하면 집을 집을 사는 결정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추세를 보고 나중에 살까라는 결정을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를 보고 나중에 살까라는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시장을 보는 저의 기준은, 저의 생각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일단 뭐 배제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제 생각에 대한 어떤 근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은 이전에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장이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글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근거를 제시한 걸 잘 못 봤어요. 근거를 제시한 걸 잘 못 봤고,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걸 바람인 건지, 느낌적인 느낌인 건지,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얘기 안 한 거 한두 개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환율도 있어요. 환율이 1211원을 돌파를 했어요. 환율 월봉 추세를 보게 되면 뭐 지금 전고점에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요때가 언제죠? 코로나 위기 때예요. 요때 코로나 전에 2020년 3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환율이 1290원까지 올랐었어요. 지금 1210원이에요. 작년에 한참 장이 좋아지고 막 이럴 때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떨어졌죠? 1080원까지 떨어졌었죠. 일단 환율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환율의 상승은 뭐 외인의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는 게 프로그램 매매 누적 추이고요. 코스피의 비차익 거래, 이거는 패시브 거래라 그래가지고 바스켓으로 담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할당된 금액을 그냥 기계적으로 담는 거예요. 차익 거래는 개인기라고 해야 되나? 거래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능동적인 거래를 하는 거고 액티브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차익 거래는 보통 패시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죠. 이건 네이버 같은데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설명한다고 뭐 잘 아는 건 아니실 것 같아서 이거는 경험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비차익 거래에서 그러니까 바스켓으로 그냥 담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죠? 1월 13일, 1월 14일부터 비차익 거래로 돈이 빠지기 시작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삼성전자의 차트예요. 요 날이 언제죠? 1월 12일이고 1월 13일이네요. 1월 13일부터 쭉 삼성전자 빠지기 시작했네요. 자, 그러면 수급을 볼까요? 1월 11일, 1월 11일, 1월 12일, 여기 1월 11일까지 외인들이 쭉 매수를 해줬고요. 1월 13일, 12, 13일엔 소폭 매도고 그 다음에 소폭 매수로 들어온 이후에 1월 18일부터는 쭉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외인들의 매도 폭이 그렇게 뭐 아주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액으로 보게 되면 뭐 아유 크네요. 네, 큽니다. 이게 얼마야? 100만 원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인가요? 전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씩 쭉쭉 빠지고 있는데 많이 뺄 때는 기억들 나시죠? 뭐 엄청나게 뺀 적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고요. 삼성전자의 수급 자체도 빠지고 있어요. 이건 1000억이지만 1조 단위로 판 적도 있었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치고는 많이 빠지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삼성전자의 차트 자체도 반등을 노리다가 이런 거죠. 아이고 왜 안 거지 너. 이렇게 거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거볼 수가 있는데 상승하려고 하다가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여기가 저항이었죠. 맞고 떨어졌어요. 저항 맞고 다시 살려내서 올렸다가 다시 지지선을 지지를 못하고 바로 지지하는 듯 하더니 바로 떨어지게 됐죠. 요 날이 언제죠? 1월 14일이고요. 1월 14일 날 업종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1월 14일이 어디예요? 1월 12일이고 요때부터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도 무너지고 코스피도 무너지고 뭐 그냥 요건 단적인 예예요. 그냥 우리나라 대표주니까 요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으면 저도 좋겠지만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일단 요 자체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요. 좀 슬프지만 개인의 매도가 막 나오면서 그 매도를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모습이 오늘 나왔으면 저는 이거 바닥을 다시 바닥 테스트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큰 상승,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이렇게 나와주고 매물대를 맞고 다시 떨어져서 장기 입형을 지지하는 모습을 좀 약간 너무 잡주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장기 입형들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21선 사람들이 많이 보는 21선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고 이것도 21선의 그 지지를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각종 장기 입형들도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한 번도 안 깨다가 여기서 깨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깼다 말았다 지지하는 말랑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장기 평선을 하나도 못 돌파를 했어요. 121선 돌파를 실패하고 241선 돌파도 밑으로 하락 돌파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 실패하고 다시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선 481선도 지지하는가 싶었는데 그냥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라인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고도 위에 올라갈 그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반등은 못 주고요. 이런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런 이쯤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V자 반등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V자 반등이 되게 익숙하실 텐데
사실 이런 반등은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거죠. 요때도 사실은 한 번에 반등 못 줬어요. 멀리서 보면 기술적 뭐 멀리서 보면은 V자 반등인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서 계속 막 소화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런 양봉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요때가 언제죠? 2007년이죠. 리먼 사태 떨어지고 바닥 잡고 올릴 때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그 미중 무역 전쟁 때였고 코로나 이후에 겁나게 바닥치고 다시 올라간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이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자, 볼게요. 요때는요. 낮출 금리가 있었어요. 낮출 금리가 있었고 요때는 금리를 요때 쭉 인하를 해서 더 이상 금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미국 금리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니까 자 그랬는데 이걸 뭐 다우라고 보셔도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때는 제로 금리였는데 이때 그래서 자산 매입으로 시장에 돈을 풀었죠. 국채를 매입하면서 돈을 시장에 뿌린 거예요. 유동성을 공급한 거예요. 자 지금은요. 지금은 뭘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미국은 하나도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은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이제 잡겠다, 뭐 하겠다 그러는 와중에 누차 얘기했던 글로벌 리스크까지 터진 거죠.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등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황상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뭐 전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빠른 손절 내지는 뭐 익절, 작게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행히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도 계셨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왜 손절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주식의 비중이 더 많아지기 전에 원래 제 본업일 때 저도 이 업계에서 잘 나가는 소수의 몇 명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트렌드도 바뀌고 열정도 식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 일이 재밌지도 않고 그리고 올라오는 밑에 젊은 친구들이 워낙 실력도 좋고 열정도 좋고 하다 보니 저는 보통의 사람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보통 이하의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세상, 내가 점점 떠나고 있는 그 세상은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잘하는 분들은 계시고 제 후배들도 올라와서 파이팅하고 있고 잘 굴러가고 있고 다만 그 경쟁에서 제가 좀 멀어졌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건데 세상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말은 내가 살아남으면 세상과 이걸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식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지금 손실을 줄여놓고 더 칼을 갈아서 나중에 더 좋은 구간에서 이런 구간 말고 이런 반등 노리는 살 떨리는 구간 말고 이런 상승하는 구간은 반드시 와요. 주식시장 길게 보면요. 이런 상승의 구간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올인 안 나고 살아있으면 이런 상승의 구간에서 내가 피같이 힘들게 번 돈, 그 피 같은 내 돈이잖아요.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내 생각과 기준입니다. 여기저기 단톡방에서 어떨까요, 저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공부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공부해온 의견들을 보고 합당하겠구나, 어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등이든 찐반등이든 뭐든 간에요. 그렇죠. 오르면 올라서 못 팔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팔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 일단 오늘은 반등을 해서 기분이 좋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목요일날 열리는 장에서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